자, 오늘 2026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첫 또 6개월을 시작하는 7월 1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누가 지리산 그랬어요? 오, 네. 지리산 어디게요? 지리산 서쪽에 맨 높은 1700고지가 노고단, 저 동쪽에 제일 높은 고지가 천왕봉, 노고단 천왕봉까지 약 한 거의 40km. 1박 2일 혹은 2박 3일 걸으면요 세상 만사 그렇게 행복하지요. 제가 요 지리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면서 저 오른쪽 아래로 바라보니 구례 읍내가 보입니다. 멋있죠? 구례 읍내가 보이고 구례 읍내 옆으로 섬진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릅니다. 2024년 9월 말 시원한 가을날 지리산 노고단 등반을 하는데, 자, 이 풍경을 바라보이는 데크가 있어요. 나무 데크. 그 나무 데크에서 웬 사람이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제가 이 뒷모습은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고요. 앞모습은 촬영 안 했습니다. 신상보호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맨발 걷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지리산 노고단을, 여러분 2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성삼재 주차장에서 2시간을 올라가는 그 자갈길이고 또 막 울퉁불퉁하고 하는데 맨발로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가다니. 물으니까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거의 시간 날 때마다 맨발로 걸었대요. 아니, 왜 맨발로 걸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심각한 지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이 200이 넘어요. 여러분 터집니다. 200 넘으면 큰일 나요.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당뇨는 300이 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서로 같이 조인되어서 몸에 지금 건강에 위험한 적신호가 왔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부정맥이에요. 심장이 귀집교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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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구쿵쾅 구쿵 언제 멈출지 몰라요. 그래서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어떤 민간요법을 다 해봐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맨발 걷기가 좋다, 고혈압 당뇨 몸에 진짜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맨발 걷기를 거의 일주일에 5번 이상씩 그렇게 5년 동안 한 결과 싹 완치됐어요. 혈압 120, 당도, 식전혈당 100 이하, 부정맥 저리 가라, 완전히 규칙적으로 뛰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약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아는 병도 있고 원인을 모르는 병도 있어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진단이 안 되는 병이 있고, 몸은 아픈데 진단이 안 되니까 약을 쓸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니까 운동 효과가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맨발 걷기의 효과가 적용이 되어서 고혈압, 당뇨, 부정맥이 완치된 거예요. 약 썼어요, 안 썼어요?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에덴 요양병원 저 앞마당에 황토길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발을 보니까 발이 아주 예쁜 발인데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꽤 좋지 않을 만큼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비치나 하루 자그마치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자그마치 하루 6시간씩 매일매일 맨발 걷기를 2023년 가을부터 5월까지 거의 6개월 이상을 한 거예요. 왜 했는가? 말기암 환자예요. 그 가을에 12월 넘어 살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할 게 없어요. 몸은 아프죠. 통증이 얼마나 말기암 통증이 심한지 먹지도 못하죠.
계속 몸은 아프죠. 기운이 없죠.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맨발로 걸어보자. 맨발 좋다는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지팡이 짚고 나와서 맨발로 10분을 걸었어요. 근데 몸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10분을 걸으니까 통증이 100이었다면 통증이 90, 80, 70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시한부 생명에는 12월을 지나서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5개월을 연장해 살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통증이 전혀 없고요. 체력이 6시간 동안 밖에서 걸을 만큼 그렇게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도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한번 맨발 걷기 해서 모두가 다 완치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맨발 걷기가 좋은 것은 맨발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신발 걷고 걸을 때보다 혈액순환이 2~3배가 더 원활해집니다. 자,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오는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만병일독이에요. 모든 병은 딱 한 가지 원인, 그 한 가지 원인은 뭔가? 독인데 그 독이 왜 발생하는가? 우리의 몸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지면 독소들이 제거되어지죠.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에, 정체가 됐을 경우에 그곳에 저체온, 즉 저산소증,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각종 찌꺼기가 쌓여서 오는 게 병이에요. 백내장, 녹내장, 또 동맥경화, 다 치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맨발 걷기 가장 좋은 점 뭐라고요? 혈액순환.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천연치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면서 땀을 또 흘리게 해주죠. 자, 맨발 걷기 첫째 뭐라고요? 혈액순환. 두 번째,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맨발로 걸을 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뭔가 자극이 있어요. 지압 효과. 그 지압이 온 전신의 신체 장기들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도 일깨워줘요. 뇌세포가 깨어나니까 뭐요? 기억력 증가되어지고 치매도 예방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세 번째, 만성 통증, 특히 만성 두통도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 능력이 향상되어집니다. 맨발로 걸을 때 소화가 능력이 향상되는 이유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말 또 중요한 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맨발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전혀 잠 못 자는 사람이 2~3시간씩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면증까지 해소되어지고 혈류가 개선이 되어서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중성지방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바로 맨발 걷기에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신체 능력을 증진시키고 만성 피로를 회복시켜주면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면서 모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모든 신체 기능 향상, 신체 리듬 정상화, 다리 근육 강화, 염증 수치 감소, 면역력 강화, 상처 치유 개선, 자가면역 질환 강화, 기분 전환, 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요? 맨발 걷기예요. 자, 겨울에는 맨발 걷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맨발 걷기 계절입니다. 자, 한번 맨발 걷기 꼭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 얘기가 이렇습니다. 맨발로 걷기를 하루 1시간 정도 3달간만 걸으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 따라하십시오. 맨발로 걷기를 하루 1시간 정도 3달간만 걸으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된다. 그 웬만한 병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 암, 고혈압, 당뇨,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진단이 안 나오는 병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병들이 치료된다. 왜요? 발바닥 지압 효과, 면역력 증가, 신체 양전화가 음전화로 바뀌는 효과. 자, 그래서 여기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서 경험한 1,6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만큼 걸으니까 효과가 있더냐 물었더니 3개월 미만이 41.8%. 그러니까 3개월만 걸으면은요 42.8%가 그렇게 호전되었고 3개월에서 6개월 24%.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걸어도 뭐예요? 거의 한 65%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뉴스타트를 이제 한 지가 30년 이제 됐는데 맨발 걷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여수병원에 제가 1996년에 한 번 갔고 2003년에 한 번 갔고 2017년에 한 번, 세 번이나 가서 여수병원에서 좀 이제 봉사를 했는데, 자, 여수병원 앞에 정말 이 바다가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마당이 있어요. 운동장. 그 운동장에 주차장으로 썼는데 그 주차장을 한쪽으로 이제 몰고 저 바닷가 쪽으로 저렇게 맨발 걷기 끼려고 꾸불꾸불한데 여기 300m예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수십 번씩 이 맨발 걷기를 바다 바라보면서 걷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제가 살렘 힐링센터에서 2021년에 가서 이제 일했는데, 자,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이거 길 이름이 뭐예요? 다낫길. 맨발길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다낫길. 맨발 걸으면 뭐예요? 다 나아. 그러니까 다낫길. 살렘 힐링센터 요 100m 맨발 걷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에덴병원에 제가 2024년에 다시 와서 보니까 맨발 걷기를 참 잘 해놨어요. 이렇게. 또 이제 비닐하우스 체육관 안에도 맨발 걷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더 좋은 소식,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아니죠.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8월 4일 완공이니까. 저 에덴로 있잖아요. 저 에덴로 4km 길을 지금 맨발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와, 박수!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맨발 걷기길 업체가 지금 잘 다듬고 저 끝에서부터 지금 서서히 이쪽으로 맨발 걷기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저 맨발 걷기길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마음껏 안전하게 맨발로 오래 걸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맨발 걷기길. 현대인들의 발 건강이 무너진다. 사람이 따라하고 맨발로 접속을 하면 몸의 기운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서도 옛날에 무좀이 있었지만 맨발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 무좀도 사라지고 무좀도 없어졌어요. 자, 맨발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울산에 갔는데 우리 새 울산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지금부터 10수년 전부터 그 울산에 이제 야산들이 많아요. 야산에 보니까 황토 야산이에요. 그냥 이제 뭐 그런 이제 산책로는 나 있었고, 근데 교인들이 걸어보니까는 맨발길을 해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빗자루 가지고 쓸면서 그 산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길이 넓어져요. 깨끗해져요. 낙엽이 치워지고 각종 잣나무들이 치워지니까는 맨발길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울산시 이제 그 중구청에서 황방산 등산로를 이제 아예 이렇게 잘 다듬어주고 이제 발을 씻는 세주차까지, 심지어 주차장까지. 그래 지금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길이 열풍이죠. 자 보세요. 울산 중구 황방산 길게 늘어선 황토길을 따라 많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새울산 교회에서는 아예 안식일 오후마다 그 강일이 뭐죠? 울산의 강 태화강. 태화강변도 울산시에서 진짜 좋은 맨발 걷기를 쫙 수십 킬로 해놨고요. 또 태화강 4km 그 소나무 그 대나무길 있죠. 거기도 이제 맨발 걸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산 속에 길만 있으면 다 맨발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새울산 교회가 주도해서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자, 맨발 걷기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지 말고 그냥 좋구나 저런 게 있구나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효과는 지압 효과입니다. 자, 맨발로 걸을 때 그 두틀두틀한 까칠까칠한 그 땅바닥 또 잔 그 모래들 이런 것들이 발바닥에 지압 효과를 줘서 우리의 신체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 여러분 어제 모로코하고 어느 나라가 축구를 했더라? 네덜란드하고. 근데 네덜란드가 월등히 우세해요. 근데 모로코가 있잖아요. 골을 먹었어요. 근데 경기 내내 네덜란드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두세 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모로코라는 그 팀을 있잖아요. 그 감독이 지난 그 월드컵 때 4등을 했잖아요. 4강. 그런데 이 감독에 의해서 이 선수들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축구를 하는지. 와,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선수들이 착착착착, 와, 마치 우리의 몸이 그렇게 조직화가 돼야 돼요. 근데 조직화되지 않고 약간 흐트러지고 허물어지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체계가 없고 그럴 경우에 우리의 몸에 병이 온다고요.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조직이 약하니까. 맨발로 걸을 때 우리의 몸이 뭐예요? 순환계, 또 이런 모든 신경계, 근육계, 모든 이런 계통의 것들이 딱 조직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딱 질병을 이제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지압 효과 첫째, 면역력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맨발로 걸을 때마다 우리의 몸이 탁탁탁 체계가 잡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지압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발 한 가운데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 용천혈이에요. 여기에 끊임없이 양발 신고 신발 신으면 이게 접촉이 잘 안 돼요. 근데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요 가운데 용천혈, 발바닥 가운데, 딱 가운데 들어가 움푹한 점 있는 곳 있죠. 여기에 계속해서 용천혈이 지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뇌세포 경혈점을 자극해 가지고心신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맨발로만 걸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혈점 자극. 자, 이런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게 경락. 신경계가 있고, 임파선계가 있고, 이게 혈관계가 있고, 그것처럼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락. 마치 뭐와 같은 거면 경락인가 하면은 이 경락은 기차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차길 많죠? 근데 그 경락에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뭐냐면 기차 정거장. 그게 경락점이에요. 경혈점. 요 경혈점을 쫙쫙쫙 자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혈점은 정거장이니까 정거장에서 자극을 받으면 물류 소통이 원활해지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게 원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요 경락이 14개가 있고 그 경혈점이 365개가 있는데 그 경혈점들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순환이 잘 되어서 장기 기능이 개선되어지고 소화 능력이 향상되어지는 게 맨발 걷기의 효과예요. 자, 이 경혈점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의 몸의 제2의 심장은 발이다. 제1의 심장은 여기 심장이고 맨발로 걸을 때 내려갔던 동맥을 통해 내려갔던 피가 정맥을 통해 올라와야 되는데 마치 이 맨발로 걸을 때 농구공이 바운딩 되는 것처럼 저 밑으로 갔던 피가 다시 역류해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맨발로 걸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뇌 효과가 있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지고 체온 조절되어지면서 오늘 강의 포인트 접지 효과입니다. 접지 효과. 와, 맨발 걷기 효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접지 효과. 자,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접지 효과. 이 가장 큰 맨발 걷기의 효과예요. 접지 효과. 자, 접지 효과인데 우리의 몸은 전기 작용으로 모든 신체 기능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심장도 전기로 뛰는 거예요. 근육도 작용이 전기로 되는 거예요. 세포에서 연소작용, 산소가 영양소를 태울 때에도 사실상 전기 스파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모든 게 전기로 우리의 몸이 작동되어지는데 신체에 흐르는 전기를 한번 직접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0.06 볼트가 나옵니다. 이 상태가 양전화 상태예요. 양전화 상태, 우리의 몸은 전기로 이루어지지만 양전화가 0.06 볼트 되어지면 이 양전화가 활성산소를 유발시키고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전기를 쟀을 때 0.06 볼트 정도가 나오는데 당장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땅을 딱 접지했을 때 우리의 몸에 전기가 0.00 볼트가 딱 나옵니다. 이 0.00볼트가 나올 때 신체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예요. 이 상태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상태. 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양전화와 음전화가 같을 때
제로예요. 다시 말해서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게 제로예요. 가장 안정된 상태. 이게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이 없다고 치십시오. 부인이 없고 남편만 있다 하십니다. 그럼 어떨까? 가정이 외롭지요. 우울해지겠죠. 반대로 부부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플러스만 있다 하십시다. 그럼 우리 신체는 열받지요. 자, 이렇게 한번 대충 밑그림을 그려놓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가 우리의 몸의 뇌파가 가장 안정적인 알파파 상태가 되어져요. 자, 마이너스가 하나 부족할 때 우리의 몸 상태는 처지는 상태, 델타파 상태가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우리의 몸에 가장 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인 이 베타파가 됩니다. 이 베타파가 생길 때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 혹은 델타파는 아주 약해진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는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하고 신체 모든 기능이 잘 작동되는 상태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 없어서는 안 돼요. 플러스 요인이 없어서는 안 돼요. 마이너스 요인이.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제로인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우리의 몸의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원자 핵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의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성자, 양성자 바깥으로 전자가 돕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려봅니다. 이렇게 전자가 돕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양성자는 고정, 그 바깥으로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안정적인 상태인 전자가 충격을 받으니까,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이 상태가 몸의 지금 질병의 상태예요. 세포가 망가진 상태예요. 세포가 염증인 상태이고 이게 암세포일 수 있고 이게 신체의 질병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갔으니 뭐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양성자, 양전하만 딱 남아요, 세포에. 자, 이 양전하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양전하가 이제 뭐예요? 세력을 키우면서 양전하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의 몸에는요, 혈류가 잘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시냇물이 잘 흐르죠? 그 시냇물 흐르는 것을 음이온 전자들이 가득하죠. 예. 그러니까 혈관에 피가 흐를 때에도 요 마이너스 전자가 가득하게 흐르면요, 잘 흘러가요. 그런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가 날아가고 플러스 전자가 가득할 때 이 플러스 전자가 드디어는 뭐예요? 혈관 속에 들어가서 음이온 전자를 뭐예요? 다 밀쳐내버려요. 마치 천둥 치듯이. 그래서 요 플러스 전자가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혈관이 터지든지 혹은 쓰레기가 쌓이든지 요 플러스 이 양전하가 세포를 공격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요 플러스 전자가 활성산소를 유발시키고 요 플러스 전자가 각종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망가뜨려요. 요 상태가 질병의 상태예요. 자, 그럼 플러스 전자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혈관 속에 그러면 수백 가지의 요소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적혈구, 백혈구, 뭐 헤모글로빈 등등 수백 가지, 또 호르몬도 있잖아요. 요 플러스 전자가 그들을 가만히 안 둬요. 피에 있는 요소들을 막 공격해요. 번개치듯이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피 속에 있는 모든 피의 요소들이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당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적혈구가 산소를 또 잘 전달해야 되는데, 요 양전하가 피 속에 있는 적혈구를 공격하니까 뭐예요? 적혈구가 죽어요. 트럭이 고장났어요. 배달 트럭이, 택배가 고장났어요. 택배 트럭이 어떻게 돼요? 그 적혈구가 품고 있는 산소가 어떻게 돼요? 그냥 멈춰버리죠. 그리고 인슐린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인슐린이 품고 있는 당분이 뭐예요? 그냥 피 속에 그냥 멈춰 있죠.
그래서 갑동합병증이 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양전화 때문에 그래요. 피 속에 있는 요소들이 공격을 받고 피 속에 있는 요소들이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마치 뭐가 같다. 옛날에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불법입니다. 전기로 시내에 가서 뭐요, 막 전기를 통하게 하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돼요. 그 전기 충격받고 막 폐를 드러내고 죽죠. 그러면 이제 이 뜰채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전자가 내 몸에 가득할 때, 정전기가 일어날 때 내 몸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혈액 오염이 되고 혈액 기능이 되지 않고 백혈구 활동이 정지되어지면서 면역력 활동이 딱 줄어들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모릴 병들이 몸에서 이제 생기는 게 바로 이 양전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전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떠니까 우리 몸엔 참 잘 만들었어요. 양전화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요 지방이 있죠. 요 지방이 축전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양전화를 확 끌어당겨요. 왜? 그 양전화는 응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전화를 뭐요? 세포에 지방질이 확 끌어당겨서 양전화를 꽉 품고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근데 이상의 양전화가 발생하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더 이상 축적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전화들이 뭐예요? 딱 이렇게 각종 이제 몸을 공격하면은 수많은 병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받고 마이너스 주고. 우리의 몸은 그거예요. 때로는 플러스 강하고 마이너스 부드럽고, 플러스 아버지 요소, 마이너스 희생하는 어머니 요소. 여기 요 두 가지가 우리의 몸에서 얻고 나눠주고. 잼잼 그거죠. 잼잼. 이게 뭐 잼잼이 뭐요? 쥐암, 가질지 막노함. 재산을 갖고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얻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중심적이고, 또 내 이기적이고, 내 교만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게 전혀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또 사용하고 이타적인 마음 필요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입니다. 그 반만년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은 한국인을 빛낸 이 홍익정신에 입각하여서 이런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마이너스 요소 같은 희생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닭바싸움 플러스 요인이죠. 상대를 공격하는 마음, 동인 서인 나눠지고 태극기 부대 또 촛불 부대 나눠지고, 그래서 각종 우리나라에 뭐예요? 양전화가 가득해서 외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뭐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껑충 띄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신체 음전화와 양전화가 있는데 우리 신체에 이 음이온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양이온이 가득할 때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음이온이 가득할 때는요, 우리의 몸이 안정되어집니다. 이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게 다 음이온 정신 사랑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이기심, 이 고집, 자기중심, 교만, 남탓 정신, 비난하는 정신, 거짓 말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양전화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몸에서 발생한 이 양전화 때문에 각종 암, 노화, 이런 모를 수많은 질병들, 당뇨병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사실상 음전화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몸에서 병이 생깁니다. 주름지는 것, 피부가 노화되어지는 것, 동맥경화, 간질환, 뇌경색, 심장질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습치유연구센터 한영조 대표는
우리의 몸은 양전화 투성이라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신체의 내외적인 요인으로 양전화 유입 및 발생, 음식물, 전자파, 흙과 떨어진 고층 건물의 생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혈액순환 대사 과정에서, 만성질환, 염증, 악화, 질병에서 양전화가 쌓이도록 방치된 우리의 몸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드디어 심한 염증, 질병 상태가 발생하고 세포 변이가 되어서 암이 발생하고 양전화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그게 지방에 쌓이게 되고 세포막에 축축이 되고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이제 세포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포가 이제 변질되는 것, 이게 양전화 때문이다. 이 양전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자연계로 가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숲에 들어가면요, 음이온이 가득해서 음이온이 내 몸에 있는 양전화를 밖으로 배출시키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맨발로 걷는 것이죠. 자, 이 학자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인데, 맨발 걷기가 우리의 몸에 혈액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혈액을 희석시킨다. 혈액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명의 건강한 사람을 2시간 동안 접지하게 했을 때 혈액의 점성도는 2.07배 깨끗해졌고 혈류 속도는 2.68배 빨라졌다.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지표면의 전자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혈액의 제타, 입자 사이의 반발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맨발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와서 플러스 전자를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맨발로 걸을 때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이죠. 공술의 공수고 언젠가는 우리가 빈손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서 양전화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 첫째,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오래 씹어서 먹을 때 침 속에 많은 성분 중에 시알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시알산이 우리 음식과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등 그 모든 영양소와 이렇게 접촉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몸의 적혈구 표면과 혈관벽을 음이온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병이 많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에 백혈구, 적혈구들이 탱글탱글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은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우리의 몸에서 뭐가 제거되어져요? 양전화가 제거되어지고 음전화, 음이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루 한 끼, 채소 한 끼는 꼭 드셔야 됩니다. 최소한 상추 10장씩은 하루 한 끼 식사에서 꼭 드셔야 돼요. 왜? 그 채소 성분 속에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엽산, 비타민C, 비독신, 셀레늄, 퀘세루틴,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등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될 경우에 이런 작은 영양소들의 결핍으로 오는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움큼씩 꼭 뭐요? 채소를 꼭 드셔야 됩니다. 채소 한 끼, 채소 한 끼. 또한 음전화를 양전화를 제거하는 방법, 숲속 생활.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은 이 산속에다가 이 병원을 지었고 그냥 있기만 해도 뭐예요? 음전화가 가득해지죠. 샤워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음전화가 가득해지고요. 자, 물가 걷기 정말 중요합니다. 바닷길 걷기, 어싱도 중요합니다. 자, 맨발 걷기 제일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맨발 걷기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잘 돌게 됩니다. 기력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지고 염증 증상 이게 완화돼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게 바로 맨발 걷기. 만성 통증 감소 제거, 근육 긴장, 두통 해소, 스트레스 감소가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시차 적응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자들을 일컬어서 맨발의 성자라고 많이 불렀죠. 맨발의 성자. 맨발의 사람들, 성현들은 대부분 맨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심지어 성 프란시스도 맨발 걷기, 아인슈타인도 맨발 걷기, 스티브 잡스도 맨발 걷기. 왜? 맨발로 그러니까 뭐요? 회전력이 빠르죠. 스마트해지죠. 그래서 그런 발명, 그런 또 뭐 개발, 그런 쪽으로. 대장금에도 맨발 걷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03년 유명한 영화, 이거 드라마였죠. 자, 장금이와 임금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장금이가 전하, 옥체를 강건케 하는 것은 오직 전하 스스로이십니다. 맨발로 걸으시옵소서 하니까 임금님이 뭐요? 저렇게 맨발로 걷죠. 이게 이제 그 허준 이제 동의보감에 그분도 맨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제자인 장금에게 허준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착하겠네. 어쨌든 예, 맨발 걷기 중요합니다. 귀소 본능이 아시죠? 귀소 본능. 자,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연어도 그렇고 이 거북이도 태어난 곳이 저쪽 베트남 해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까지 올라와 살다 가고, 백구 있죠? 진돗개 백구 팔았는데 다시 집까지 돌아간 얘기 아시죠? 첫세들의 이동, 이게 다 귀소 본능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고향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니까 사람이 흙과 접촉할 때 뭐요? 그래서 모래욕도 하잖아요. 예. 흙과 접촉할 때 신토불이, 자꾸만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이 흙과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흙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고 흙이 좋은 이유가 있죠. 자,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맨발이었습니다. 신발 신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그동안 신고 다닌 그 신발로 무슨 짓 했느냐? 사람도 죽이고 온갖 나쁜 짓 많이 했지 않느냐? 그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그 신발을 벗지요. 거룩하다 이 말이 뭐예요? 성경으로 카다시란 뜻인데 이 카다시 맑고 깨끗하다, 밝고 빛나다, 구별되다. 맨발로 걸을 때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연결되어지는데, 맨발로 걸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의 뜻은 기분 좋게 살아라. 여러분, 기분 좋게 맨발로 걸어보시겠습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며 살아보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과 접촉할 때 참 몸에 생기와 또 치유의 회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선택이 나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까? 현명한 선택하셔서 모두가 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박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맨발 걷기 계절이 왔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맨발길, 또 하우스 체육관의 맨발길, 한 달 후에 완공될 저 임도의 맨발길, 이 맨발을 걸음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맨발로 걸어서 모두가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자, 맨발로 걷겠습니다. 자, 맨발로.
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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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